계속해서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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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저기 응암동에 힐스테이트 4차를 하나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수역에 로이파크를 하나 갖고 있어서 1가구 2주택인데요. 네네. 둘 다 공동명의예요. 음, 근데 힐스테이트는 지금 전세를 준 상태고 전세 갱신이 내년 9월에 만기고요. 네, 그리고 로이파크는 거주 중인데 네, 1가구 2주택 중과 배제가 내년 5월 9일까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연장이 될지 어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 그 31년에 서부선이 개통된다 그러거든요. 힐스테이트 쪽에. 네. 그래서 보유했다가 그 서부선이 연장이 되면 좀 오른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보유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응암동 힐스테이트, 이수 로이파크. 네네. 네, 두 개 갖고 계시고, 이제 거주는 이수 쪽에 하시고, 응암동은 네. 임대를 주셨고요. 네네. 아, 네, 알겠어요. 세금적인 부분도 궁금하신 거고, 저희 예, 이동수 예. 전문가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재테크도 지금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이걸 팔지 말지 고민도 있으실 것 같고 예, 예. 다행히 둘 다 좋은 아파트를 갖고 계세요, 그죠? 오, 아, 그래요? 와. 근데 저는 결론을 먼저 내보면은 예. 두 개 다 지금 공동명의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1가구 2주택이고. 예. 근데 지금 걱정하는 게 양도세 예. 중과가 내년까지 유예인데 이게 연장될 거냐 안 될 거냐. 이 이야기는 예, 예. 뭐냐면 1가구 2주택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그죠? 예, 예. 저 같으면 근데 정권이 바뀌면 또 네. 이렇게 보유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네, 이런 게 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 예. 고민되고 그래서 네네. 공동명의를 해놓으신 것 같고 종부세 때문에 예, 예. 저 같으면 네. 두 개를 다 팔고 두 개 다 팔아요? 두 개 다 팔고 예. 바로 옆에 방배동을 간다거나 예. 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한번 볼게요. 네. 자, 제일 먼저 고민하신 게 중과 부분이었어요. 그죠? 네. 자, 내년까지는 유예인데 내년에 이게 연장될 거냐 안 될 것이냐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연장을 안 시킬 거고 예. 과열되지가 않으면 연장을 시킬 확률이 높죠. 예. 근데 세법 자체가 바뀔 확률이 조금 낮고 예. 계속 연장 갈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계속 예의 주시해야 되니까. 아, 연장 될 것 같아요? 연장 확률이 높죠. 예를 들면 시장이 근데 전제 조건은 시장이 과열이 안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지금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네. 애매해서 저는 그래서 예. 이런 불확실성, 이거 결국은 불확실성이잖아요. 그죠? 네네. 불확실성을 예. 유지할 만큼, 불확실성을 유지할 만큼 내가 네. 보유한 부동산의 장점이 큰가, 네. 이걸 한번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지금 백년산 힐스테이트 보셨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재개발 막 집중적으로 일어서면서 거의 미니 신도시급의 5,000세대 이상 아파트들이 들어섰어요. 그죠? 네네. 아마 4차가 제일 늦게 입주했을 거예요. 예. 여기서 예, 맞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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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맞아요. 여기 세전역에서 이렇게 서부선, 서부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 예. 기대치도 반영이 되고 있고. 그럼 한번 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가 재개발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이제 시세는 거의 고점 정도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럼 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내가 기대해야 되는 건 뭐냐면 호재인데 그 네. 호재가 바로 이 서부선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 서부선이 참 노선은 좋은데 계속해서 착공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도 착공을 못 하고 있어요. 그죠? 예. 만료는 또 올해 연말 착공이라는데 예. 사실 올해 연말 착공도 담보가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리 지금 설령 올해 연말에 착공한다 해도 예. 개통이 31년.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힐스테이트가 몇 년도 입주예요? 2017년도 17년 입주예요? 예. 그럼 이제 31년 되면 얘 몇 년 돼요? 한 14년 정도 되는 거죠. 예. 입주한 지 14년 아파트. 이제는 준신축에서 벗어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죠? 아, 예. 그럼 가격 상승 여력이 예. 한계점을 도달한다. 예. 이것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적 특징까지 봤을 때. 예.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호재가 반영돼 있고 아직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많이 붙죠. 아, 예. 그럼 이때 이제 빨리 처분하자고요. 그 임대 언제라고 그러죠? 만기가? 내년 9월인데요. 맞춰서 처분을 하자고. 왜냐하면 임대를 또 놔버리면 예.
처분하고 싶을 때 못 팔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갱신은 6개월 전에 팔아야 된다고 그러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내년 3월까지 이내에 팔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처분 시점은 그러니까 매수자가 입주할 거냐 입주하지 않을 거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예. 일단 통지는 6개월 전에 해주세요. 나 이거 팔 거라는 거는. 예. 그렇게 하시고 무조건 6개월 전에 해주세요. 예. 그리고 매수자가 입주할 거면은 그분 나가셔야 되는 거고 예. 이분이 만약에 입주 안 한다. 근데 저 지역은 실수요 기반이잖아요. 네. 실수요자가 들어오실 확률 높고 그건 그때까지 정리를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로이파크. 예, 그죠? 이 아파트도 이수 이쪽 지역에서는 굉장히 가격을 선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위쪽에 통합 리모델링 단지도 있기 때문에 예. 시너지 효과는 좋아서 호재가 좋아요. 그럼 얘가 자꾸 리모델링해서 뭐가 주변이 좋아질 거예요 하면 로이파크 새 아파트면서 가격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가겠죠. 예. 그럼 얘도 쟤를 먼저 처분하고 힐스테를 먼저 처분하고 나면 얘가 이제 비과세 받는 거잖아요. 얘 여기 거주하고 계시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세테크를 극대화시키면서 지역 이동을 하셔야죠. 왜 자꾸 중과, 이주택 갖고 있으면 중과를 고민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확실한 방배동 쪽 지역, 바로 옆에 있는 방배동 쪽 지역에 우리 똘똘한 얘기 하잖아요. 예. 똘똘한 한 채를 먼저 확보를 하시고 얘를 처분해서 예. 그러면 종부세로부터도 자유롭고 양도세로부터도 자유롭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2개 갖고 있다, 집 2개 갖고 있다가 1개밖에 없어. 헛헛하고 허전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럼 그때 아니요, 가서 허전하진 않을 그때 예. 허전하지 않아요? 예. 어쩌면 그때 가서 확실한 놈을 하나 갈아타서 세테크 걱정 접으시고 버리시고 안 해도 되는 걸로 갈아타시고 그 다음에 또 투자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방배동 어떤 아파트를? 그거는 저거 처분하고 요거 처분하려면 앞으로 한 2년, 3년 걸리죠? 네네. 네, 그때 다시 연락 주세요. 그래요? 아시겠죠? 예.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가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수 쪽에 거주하시니까 방배로 거주지 옮기셔도 이제 2년 후에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똘똘한 한 채가 필요한 시점이긴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 사실은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을 한다라는 건 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거든요. 네. 최근에 제가 구토연구원이랑 같이 연구한 논문 중에 하나도 조세 정책이 주택 수요자들의 어떤 행태를 일으키는지에 관련 연구 논문이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결과를 딱 보면은 사실은 세금으로는 못 잡아요. 못 잡고 거기에 맞춰 대응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도 별 고민을 하시잖아요. 이거 2채 중과 받으면 어떡해? 그렇다 보니까 저도 대본에 그러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머리 아프냐. 합해서 똘똘한 한 채 먼저 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겁니다. 부동산의 가격은요. 세제로는 못 잡아요. 금융으로는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내 거주주택과 또 다른 임대놓은 주택이 서로 2개가 커요. 규모가 클 때는 빨리 합해서 일단 똘똘한 한 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투자는 철저하게 투자의 관점을 가지고 정책에서 이거는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투자해도 혜택을 줄게요. 그런 상품이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자 똘똘한 한 채 확보하고 있으니까 가격도 잘 오르고 네. 자 2번째 다음에 내가 투자를 해놨으니까 정책에 맞는 투자를 해놨으니까 거기서도 또 투자 수익 거두고 네.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너무 이런 말씀 드리긴 조금 죄송하긴 한데 욕심이 좀 크다 보니까 네. 오히려 세금에서 내가 손실을 보는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간의 조금 잘못된 방식을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한 방식을 구사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알뜰하게 증식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슷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답변 저희 후토크로 한번 또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지금 현재 별내 저희 입주한 지가 분양 신청해서 분양 입주한 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네. 이제 내년부터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네. 그 상승폭이 지금 전세가 한 7억 정도 하고요. 9구 타입이 있는데요. 7억에 7억 5천 정도 하는데 이거를 매매를 하고 망숙으로 네. 옮기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가운데 재개발 쪽으로 옮기는 것이 나을지 네. 여유 자금은 없고요. 네네. 네, 그래서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별내자이 이제 갈아타고 왕숙을 가는 게 나을지 또 방송 잠깐 보셨나 봐요. 광운대 주변 얘기도 잠깐 저희가 언급을 했었는데 저희 이동주 전문가님 바꿔드릴 거니까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지금 실거주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근데 광운대 쪽은 가시게 되면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로 가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글쎄요. 그게 자신이 갑자기 아까 없으시- 교수님 상담하실 때 들은 정보라서 네. 고민을 안 왜냐면 해봤고, 네. 이게 있어요. 이제 여긴 새 아파트잖아요. 네. 새 아파트에 계시다가 30년 이상 된 아파트 가시게 되면 굉장히 불편함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몸테크를 하실 마음이 굳세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 선택이라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처분하고 왕숙을 가는 게 좋겠냐 아니면 광운대를 가는 게 좋겠냐라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생각을 잘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별내 신도시의 확장 가능성과 별내 신도시의 가격 상승 여력이 얼만큼 더 남아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라면 앞으로 이 지역에 닥쳐 들어오게 될 호재가 무엇인가를 보셔야 되는데, 자, 호재에는 여러 가지 호재가 있죠. 우리 8호선 개통한 이 별내역에 교통 호재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도시의 확장이거든. 도시의 확장 중에서는요, 두 가지겠죠. 내 도시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내 도시는 가만히 있고 옆에 큰 도시가 들어오는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뭘 따져봐야 되냐면 이 도시의 확장이 나랑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인근 지역에서 큰 도시가 들어섰을 때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딱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옮기는 게 맞냐 옮기지 않는 게 맞냐가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봤을 때 자, 왕숙 신도시를 검토를 해보셨으니까 왕숙 신도시의 규모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한 300만 평? 상당히 많죠. 여기가 왕숙이 지금 6만 가구가 넘어요. 그죠? 6만 가구가 넘고 그럼 단순히 이게 6만 가구만 넘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볼까요? 자, 왕숙 신도시를 보게 되면 왕숙 신도시도 있지만 옆에 보면은 어디 쪽이죠? 이거 지도에 안 나왔네요. 자, 이렇게 보면 양정. 네. 자, 왕숙 신도시도 왕숙 신도시지만은 여기 보면 양정에도 도시개발지구가 들어와요. 그리고 왕숙 신도시랑 바로 붙어 있는 진접 2지구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얘가 한 6.6만, 진접이 1만, 여기가 1만 4천. 이거 합하면 이게 한 8만, 9만. 앞으로 여기에 새 아파트가요. 거의 한 9만 세대가 들어와요. 9만 세대가. 그러면 이게 별내 신도시하고 다산 신도시에 긍정 영향을 미칠까요? 부정 영향을 미칠까요? 어느 지역이든 주변 지역에 공급이 많아버리면은요 같이 흔들려요. 다행히 별내 역세권과 우리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그 다산의 역세권 살아남아요.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다산 같은 경우도 8호선이 개통한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가격 차이가 얼마냐면 한 2, 3억 날 거예요. 네. 별내도 역세권과 비역세권 가격이 그 정도 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옆에 새 아파트가 들어와. 더 많은 단지가. 그것도 여기는 전부 다 계획 도시야. 네네. 어렵겠죠. 긍정 영향보다 부정 영향이 크겠죠. 네. 따라서 계획 도시로 옮기시는 게 잘 선택하신 거고, 두 번째지 그러면 이 계획 도시로 가는 게 맞냐? 서울로 들어오는 것이 맞냐? 투자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새로 짓는 아파트도 차익을 충분히 얻겠지만 부동산에서는 이거예요. 가격이 어디가 가장 크냐? 예를 들면 이거죠. 신도시가 조성이 되는 게 있고 구도심에 개발이 이루어지는 게 있을 때 가격 상승 여력이 어디가 더 크냐 그러면 구도심 개발을 했을 때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광운대 역세권 쪽 괜찮으신 거고 내가 광운대 역세권 말고도 서울은 곳곳에 많죠. 네. 그죠? 좀 더 내려오셔도 되고. 그런데 나는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어. 오래돼서 못 살겠어. 그렇다면 대안지로 차라리 아예 건너오세요. 아예 건너오셔서 강동 지역을 조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 정도 가격이면 저는 강동의 명일동 쪽 있죠. 네. 그거 팔고 금액 조금만 보태면 명일동 쪽 이동 가능하실 것 같은데
명일동에 재건축 앞두고 있는 단지들로 옮기세요. 금액을 조금 더 보태실 수가 있다라면. 그게 광운대보다는 더 효과가 좀 더 클 거예요. 나중에 얻는 차익이. 네. 아시겠죠? 네네네. 네, 그런데 요렇게 지금 2, 3년 후가 되면 네. GTX 들어오고 하게 되면 상승가가 어느 정도 될까요? 상승 가격이요? 네. 그건 GTX가 개통된 이후의 이야기고 네.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공급량이 많은 곳의 특징이 뭐냐면 철저하게 GTX 역세권과요 비역세권의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요. 대표적인 게 파주예요, 파주. 그래서 그 효과를 기대하는 것보다 서울로 들어오실 수 있으면 서울로 들어오셔서 갖고 계세요. 아시겠죠? 네네. 네. 네, 일단 이렇게 저희가 감사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네. 서울 쪽으로 들어오시는 걸로 또 앞서 그 상담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셨군요. 그렇게 한번 움직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천안시 쪽에 땅을 하나 이제 제가 상속을 받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저희가 집원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네네.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네, 천안시 서북구 네. 성환읍 성환읍, 성월리입니다. 성월리. 네. 성월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정확한 주소요? 여기까지만 그럼 할까요? 저희가 시간 혹시 정확한 주소는 정확한 모르세요? 주소를 알기는 하세요? 네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198-2입니다. 198-2 성월리 198-2 저희가 정확한 집원을 알면 주변을 파악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뭐 매도하면 좋을지 이런 계획 세워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빠른 상담으로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이거 상속 받으신 거예요? 네. 그럼 토지를 상속 받으셨으면 이 토지의 용도가 뭔지는 보셨죠? 아니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잘 모르셔서 다행히 여기 그럼 주거지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주거지에 있는 땅이고 역세권하고 거리는 멀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네. 지방 소재 토지가 지방 소재 토지는 어떤 그 가치를 가져야 되냐면 여기에 건축 행위의 가치를 가져야 돼요. 네. 이게 그럼 건축하는 조건이 좋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건축할 것이냐예요. 무엇을. 왜냐하면 무엇을 건축하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니까. 그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건축을 할 것이냐, 나대지로 팔 것이냐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 건축물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그냥 나대지예요? 네. 나대지면은 그럼 개발 요건을 한번 보면 돼요. 물론 토지계 확인을 정확히 봐야겠지만 여기에 건축하기 좋은 땅인가, 땅의 모양은 좋은가를 봐야 되는데 땅의 모양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죠? 네네. 아니, 땅의 모양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그러면 뭐냐면, 그럼 내가 여기다 뭘 할 것이냐. 자, 주거지는 주거지인데, 자, 성안역세권인 거를 보고, 여기에 또 뭐가 가까운 게 있나요? 무슨 시설이? 남서울대학교? 배우 주거지? 그러기에는 얘를 개발했을 때, 활용 가치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내가 개발을 하려면 비용이 투입되잖아요. 네네. 비용 투입된 거를 자칫 잘못된 활용 가치가 낮으니까 못 뽑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토지를, 지방에 있는 이런 토지를 내가 장기간 보유했을 때는 뭔가 얻는 이익이 커야 장기간 보유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얻는 이익이 작으면 보유할 이유가 없죠. 그쵸. 그럼 처분을 해야겠죠. 네. 자, 처분을 해서, 자, 부동산은 이거예요. 내가 어디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시간이 흘렀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이익이 달라져요. 네. 그렇죠? 네네. 그럼 당연히 팔아서 이걸로 갈아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네네네.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네네. 그렇죠? 또 다행히 상속받으신 거니까 큰 부담도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 팔아서 네. 금액이 얼마가 됐든 네. 일단 실제로 투자를 해서 얻는 이익이 큰 곳으로 가시자고요. 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시겠으면 네네. 그때 또 문의하세요. 네, 또 알겠습니다. 혼자 막 결정해서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아, 네. 항상 알겠습니다. 부동산은요. 네네. 부동산은 처음에 제가 여기 적었잖아요. 어디에 무엇을 제가 적었잖아요. 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의 10년 뒤의 미래 가치, 앞으로 또 10년 뒤의 미래 가치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니까 네. 꼭 처분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어디에? 그러니까 이제 입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부동산은 무엇보다 입지가 우선이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 만나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동주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